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열 전달 그리고 뭐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셰프드 3F를 다 맞춰봤습니다. 돌고 돌아서 또다시 역학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힘, 역학의 기본은 힘입니다. 자, 힘, 얘는 방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방에 대한 정보가 있죠. 우리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써서 벡터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을 준비해왔네요. F1의 힘과 F2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는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힘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뭐 같은 방향의 두 힘 또는 서로 반대 방향의 두 힘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물리학 2, 물리 2에서는 꼭 그렇게 나란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면 이 두 힘의 합력은 하게 돼요. 벡터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요게 F1 벡터와 F2 벡터 두 힘의 합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길이로서 그 힘의 크기도 나타낼 수 있겠고 방향으로서 이 힘이 작용되는 방향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힘,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힘도 다루지만 얼마나 빨라요 하는 것에 대해서 속도를 다룹니다. 속도와 속력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속도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V도 역시 뭐다? 벡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 힘을 합성을 했거든요. 하나의 힘을 분해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예, 예를 들어서 물체가 경사면 세타에 놓였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만큼의 mg라는 중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력을 우리가 두 개의 힘으로 나눠봤네요. 빗면 따라 내리는 F1과 수직으로 꾹 눌러주는 F2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F1 사퇴하면서 많이 소개됐는데요. 구동력,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 하면서 mg 사인 세타로서 F2 꾹 눌러주는 힘이었네요. 이놈은 mg 코사인 세타로서 이제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을 합성할 수도 있겠고 하나의 힘을 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예, 하나의 속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사 세타를 가지고 속도 v로 날렸다고 해보자고요. 이 속도를 x축 성분의 vx와 y축 성분의 vy로 구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vx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v에 대해서 v에 대한 코사인 세타면 되죠. 예, vy는 v에 대한 사인 세타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리를 공부해서 직역도 다룬 공식입니다. F 이퀄 ma죠. 가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가속도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있죠. 가속도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역시 가속도는 뭐다? 벡터형이에요. 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속도 역시 뭐다?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벡터,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1차원 직선상에서 속도가 빨라졌다 또는 느려졌다는 그런 것만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물리2에서는 1차원 직선이 아니라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속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갔다요. 여기서는 이런 속력으로 예를 들어서 2m/s 속력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 3m/s 속력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A점에서 B점까지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초가 걸렸대요. 그럼 이것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네요. 평균 가속도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가속도 위에 평균을 쓰겠네요. 평균 가속도라고 한다는 것은 x축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할 때 여러분들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면 평균 가속도는 이 평균 기울기를 순간 가속도는 이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물리원에서 어느 정도 소개가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상에서의 속도가 아니라 공간에서 평면에서 속도가 되면 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변화량. 변화량은 V 나중 빼기 V 처음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지금 A점, B점에서의 속도를 봤는데 A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2m/s의 B점에서는 뭐 이런 방향으로 3m/s의 속도를 각각 이게 V 처음이고 여기 V 나중이네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싶네요. T에 대해서 V 나중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V 처음 이렇게 말입니다.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 처음 속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해준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V 처음입니다. 즉 크기는 같고 방향만 180도 바뀐 요 놈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벡터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속도의 변화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면 결국은 처음이 끝자리에서 나중 끝자리 내린 요것과 같은 되겠습니다. 맞게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벡터의 끝자락에서 나중 벡터의 끝자락으로 내린 이게 차가 됩니다. 물론 이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면 시간 5초 만에 이렇게 하면서 평균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 줄 때는 뭐 모는 종이를 준다든지 해서 직접 칸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힘의 정의, 힘이 뭐죠? 왜야? 힘의 정의, 힘의 의미가 뭐예요? 물체의 그렇죠?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인, 우리 이것을 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F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운동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또는 역학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그랬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의 상태라는 것은 그리고 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그 빠르기죠. 실상 이 두 개를 합하면 뭐죠? 방향과 빠르기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네요. 근데 힘을 아예 안 줬답니다. 방향과 빠르기가 그러면 바뀔 게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에서 이것을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등속 도운동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운동은 뭐죠? 등속 운동이 아닌 나머지 운동은요.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제시됩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뭐라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지겹도록 배웠던 그런 내용이긴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을 운동 방향을 주는 경우와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경우는 방향 빠르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방향은 바뀌지가 않고요. 일정하고요. 반면 빠르기만 변화되네요. 이때 운동 방향을 준다면 빠르기가 증가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주면 빠르기가 느려지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힘을 5인승 줬다가 100인승 줬다가 지랄맞게 주는 게 아니라 만약 일정한 크기의 힘을 우리가 줄 수가 있었다면 하겠네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기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봅니다. 물리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운동은 바로 이 운동이었네요. 뭐였죠? 이 운동 뭐라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 앞에 가르쳐놨네요.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직선 운동.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리원에서는 항상 관심 있는 건 뭐였다? 1차원 직선상에서 운동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2에서 뭐가 관심 있습니까? 예, 1차원 직선도 직선이지만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 뭐 엄밀히 말하면 월시전은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을 좀 더 많이 관심 가집니다. 수평만에 던진 물체 운동 또는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면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 이후의 것들은 이제 물리2에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선생님 당신 물리2 안 가르친다며.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이 과거 입학하든 또는 과거 입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과거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 해놓고는 물화생지 1, 2가 녹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2로 시험을 내버려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고2 때 물리학 1을 공부하면서 직선상에서의 운동, 1차원 직선상에서 운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통합과학이라는 1학년 메뉴에 뭐가 나옵니까 하면 수평만을 던진 물체 운동, 다시 말하면 물리2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즉 물리2라는 타이틀로 여러분한테 교재를 드렸으나 기본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요. 힘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직각으로 줄 수 있다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는 방향과 빠르기 어떻게 될까요? 빠르기는 일정하고요. 방향만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 완벽하게 직각이라면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어도 빠르기는 바꿀 수가 없다 되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챕터 2를 드린 거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방금 아까 수백만에 던진 물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3강 챕터 3를 드릴 텐데 원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세페이드 3회를 통해서 원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안 납니까? 그리고 과거 입학하면 원운동을 만들게 하는 힘을 우리는 구식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태양 주위로 행성들이 돌아요. 만유인력이. 지구 주위로 인공위성이 돌아요. 만유인력이 구식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요. 이건 전기력이 구식력으로 작용되죠. 실에 내가 돌을 매달고 뱅뱅 돌렸거든요. 실의 장력이 구식력으로 동작되는 것들 소개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챕터 3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와도 좋지는 않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리고 힘의 방향,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슷하면 모두 다 변화되는 내용이고 오늘 수업에서 뭐 이런 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다 하는 거라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가속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즉 V, 시간의 변화에서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V0가 있었는데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되는 가속도가 양인 이런 운동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t가 지났어요. 그러면 t 초일 때 vt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t 넘어가고 처음 넘어가니까 v0 플러스 at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공식 첫 번째 식입니다. v 이꼴 v0 플러스 at 이렇게 말하죠. 가속도 시간이 이게 가속도와 시간 이게 속도의 변화에 되는 거죠. 이게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가속도와 시간의 곱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 뭐죠? 예, 변이죠. 그래서 요 사각형 면적은 V0T네요. 삼각형 면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세로가 T고 가로는 AT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공식이네요. 변이 S는 하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실상 이게 뉴턴이 요렇게 가는 과정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반대의 과정, 요 놈은 우리가 미분하는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꽤 유용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 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 운동 공식은 요 세 가지인데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해볼까 싶습니다. 등가속 운동일 때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었었죠. 바로 V바 평균 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평균 속도 어떻게 쓰더라? 얘는 V 처음 속도와 V 파이널 나중 속도의 산수 평균 합의 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V바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놈이 뭐 있었습니까 하면 자유 낙하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은 V0가 제로 없는 상태고 가속도가 지구 중력 가속도만큼 나옵니다. 중3 내신이야 9.8m/s 제곱을 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10m/s 제곱을 줍니다. 9.8로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리고 한계 더 올라갈수록 이런 숫자보다는 G라는 기호를 쓰기를 더 좋아하네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하네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제로에서부터 일정하게 증가됩니다. 1초 지났어요. 10m/s 되겠네요. 2초 지났다고요. 20m/s 되겠고요. 3초 지나면 30m/s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 다시 한번 더. V 이꼴 GT입니다. 10T만큼 나옵니다. 두 번째, 낙하거리 H는 V0 없으니까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건 5배 T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중 속도 V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0이었지 않습니까? 는
2GH 되네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루트 2GH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연학화 시키겠습니다. 1초 떨어집니다. V1 10m/s이 됩니다. 2초 떨어집니다. V2 20m/s이 됩니다. 3초 떨어지자고요. V3 3초의 속도는 30m/s입니다. 간단하죠? 워낙에 1초, 2초, 3초는요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생짜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4초 지나면 40m/s, 5초 지나면 50m/s가 되겠죠. 0.1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0.1초 지나면 1m/s, 0.2초 지나면 2m/s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간단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1m 낙하했습니다. H1 몇 미터 내려올까요? 예, 5m 내려옵니다. H2 몇 미터 내려올까요? 20m입니다. H3요? 45m 됩니다. 4초 지나면요? 80m. 5초 지나면 125m. 6초 지나요? 180m 됩니다. 4초 지나면 80m 내려온다 했습니다. 시간의 제곱 2초 지날 때보다 시간이 2배 더 걸리면 이동하는 거리는 낙하 거리는 4배 더 많아서 80m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1초 만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하면 5m 내려왔습니다. 0.1초 지나면 얼마 내려올까요? 100분의 5m 내려오겠죠? 5cm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유낙하했으면 5cm 0.1초 만에 이만큼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워낙에 익숙한 숫자들이니까 만약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지? 그래서 라지 H 대 라지 4H 이렇게 된다면 아 이거는 1대 4네? 거리가 4배 내려온다는 건 속도는 2배 되겠네. 시간도 2배 걸렸잖아. 튀어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정리하십시오. 속도가 이렇게 증가되면 다시 말하자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 있다면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 가속과 음이 운동. 가속과 이하는 운동은요 웬만하면 잘 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가속도 음이면 좀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속도 음입니다. 대표적인 놈이 뭐 있을까요? 하면 연지 위로 던져 올립니다. 투상 할게요. 투는 던진다는 거죠. 투수 말입니다. 상 위쪽 방향으로. 여기 투상합니다.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 거죠. 연직 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필을 연직 투상 위로 던졌다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이때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이 물체는 중력이 안 걸린다. OX. X죠.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OX. 달라져요? 똑같죠. 어차피 중력에 의한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연직투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의 방향, 중력의 크기,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아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연직투상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힘의 방향 및 힘의 크기도 바뀌지 않는 거라고요. 알겠어? 지겹도 물어오는 내용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연직투상인데 순간속도가 제로되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V 이퀄 V0 플러스 AT식에서 연직투상 운동은 V0가 0이 아니죠. 이때 0보다는 큰 것을 쏘게 되겠습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가속의 방향은 마이너스 g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처음 속도를 양의 값으로 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양의 값으로 가지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를 가지는 이런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제로가 되겠죠? 순간 속도가 0이에요. v0 마이너스 gt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묻겠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 g분의 v0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처음 속도 v0를 10m/s로 쏘아 올리겠습니다. 10m/s로 쏘아 올립니다.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습니까? 1초면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는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요.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최고점에 도달했잖아. 라지 H 쓸게요. 최고점까지. V0가 있겠고 시간 T를 뭘 쓰면 된다? G분의 V0를 넣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러한 것들은요. 물리원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리 투에서만 써먹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고요. 시간은 G분의 V0 이걸 주면 제곱하겠네요. 그래서 이 라지 H는 2G분의 V0을 제곱 이 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V0를 중간속도로 나눠주십시오. 최고점에 도달 높이 얼마라고요? 2G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1초 도달했습니다. H1 1초 만에 올라간 최고 높이 몇 미터 되겠습니까? 10의 제곱을 2G로 나눴어요. 5m 올라가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초 쏘아 올려볼까요? 아니 20m/s로 쏘아 올려봅시다. 20m/s의 V0를 봤습니다. 2초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올라간 높이 H2 2초 만에 최고점 도달했습니다. 얼마 올라갔을까요? 예, 20m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30m/s의) V0로 쏘아 올렸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3초입니다. H3 몇 미터 올라갈 것 같아? 40만 미터 올라가죠. 그래서 1초 쏘아 올리면 1초 만에 5m 올라갔다가 다시 1초 만에 5m 내려오죠. 20m/s로 쏘아 올리면 2초 올라갔다가 다시 2초 동안 내려와요. 30m/s로 쏘아 올리면 3초 동안 최고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자, 묻겠습니다. V0 30m/s로 쏘아 올렸습니다. 3초 만에 최고점 도달했잖아요. 1초일 때, 2초일 때 어디에 와 있을까요? 3초일 때는 최고점에 정지했습니다. 순간 정지했습니다. 1초일 때는 얼마 높이에, 2초일 때는 얼마 높이에, 3초일 때는 얼마 높이에 가 있을까요? (30m/s로 쏘아 올렸습니다. 1초일 때 높이 얼마 될까요?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냈는데요. 30m/s의 속도로 처음에 던져 올렸습니다. 3초면 최고점에 도달했는데요. 1초, 2초 됩니다. 1초일 때는 20m/s이 됩니다. 2초일 때는 10m/s이 되겠고요. 3초일 때 순간 정지하네요. 30, 20, 산술 평균 25m/s가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도입니다. 예, 요거가 다릅니다. H1 1초일 때 높이는 25m 높이에 와 있습니다. H2 여기서 추가적으로 15m 추가적으로
20과 10의 반 15m 더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올라간 높이 델타 H는 15m 올라가고 H2는 40m 높이에 와 있습니다. H3 45m 높이에 와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3초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0초, 1초, 2초, 3초일 때고 4초 때 다시 이쪽에 오면서 10m/s의 5초일 때 마지막으로 바닥에 6초일 때 이렇게 되죠. 왜 이걸 물리 1에도 계속했던 걸 물리 2 한다고 책 주면서 또 할까요? 간단해요. 물리 2도 계속 나오니까요. 알겠어? 0초, 1초, 2초, 1대 이 상황은 우연하게 자주 나오니까 시간이요. 세월호 네월호 풀 시간 안 줘요. 알겠어? 그래서 순간 후다닥 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십시오. 과거를 입학하든 안 하든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수평만을 던진 물질 운동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과거면 1학기 중간고사에 일반기 고등학교라면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힘이 운동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직각으로 작용한다면 했었어요. 운동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직각으로 작용하면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했습니다. 높이 H 45m 지점에서 물체를 쑥 놔봤네요. 0초일 때입니다. 1초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여기에 1초일 때 그러면서 한 5m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속력은 10m/s 될 겁니다. 2초가 되면 요만큼 하면서 전체적으로 20m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3초일 때는 바닥에 처박히면서 45m 높이에 이렇게 준비시켜 볼게요. 그렇다면 수평 방향으로 던져봤더랬습니다 하네요. 이 물체의 운동을 아까 운동을 속도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눠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지? 속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벡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속도를 X축 속도와 Y축 속도로 나눠보게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수평방에 대해서는 중력의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수평방에 대해서는 등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 방향, 수직 방향,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지구 중력이 작용됩니다.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 운동으로 소개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시간 단위 분석해 봅니다. 수평만 던졌습니다.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하는 이런 2차 포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수평 방향으로 8m/s로 던졌어요 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10m/s이고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은 8m/s 그대로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20m/s이 되겠고 수평 방향으로 8m/s 그대로입니다. 30m/s이고 8m/s 그대로입니다.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순간속력을 어떻게 합니까? 피타고라스 때리면 되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4초, 5초 때도 할 수 있죠. 수평방의 속도 성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수직방의 속도 성분만 뭐하게? 자유낙하하게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수평 도달거리로 하면서 기호로 보통 R을 씁니다. 수평 도달거리는 처음 속도 V0 곱하기 T 낙하 시간 구하면 되네요. 5m 높이에서 했다면 낙하 시간 1초 주면 되겠고요. 20m 높이였다면 낙하 시간 2초 주면 됩니다. 45m라고요? 3초 주면 되겠죠. 내가 180m 높이의 63빌딩 꼭대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로 던졌답니다. 180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로 던졌답니다. 수평 도달거리 R 얼마 될까요? 물론 공기 정력 이런 건 다 무시하는 거죠. 180m 높이입니다. 자유낙하인데 몇 초 걸릴까요? 4초요? 6초 걸리죠. 5m/s로 6초 등속간 수평 도달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다겠습니까? 배가 앞죠? 정해 주십시오. 수평방향 던지 물체 운동입니다. 뭐라고?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등속, 수직, 연직방향에 대해서는 자유 낙하 운동. 그 두 개를 뭐하라? 조합하세요 되겠다. 말하다시피 워낙에 1초, 2초, 3초일 때는 지겹도록 나온 내용이에요. 숫자 기억 해놓으십시오. 절대로 9.8 안 줘요. 일반계 고등학교 화원, 일반계 고등학교 물리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는 9.8 주기도 합니다. 과거하는 얘기야. 9.8 안 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평방향 물체를 던졌다 했는데 지면에서 비스하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어요. 비스하게 던집니다. V절을 던집니다. 비스하게 던져볼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m/s의 속도로서 각도 세타 30도를 주고 던져볼래요 하겠다고요. 비스하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Vx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과 Vy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우리가 구분될 수 있겠죠. 처음 속도 V절을 줬습니다. Vx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하면 V절에 코사인 세타를 쓰면 되겠고요. Vy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V절에 사인 세타를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V제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수평발 속도 성분은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뭐라고? 등속으로 가요. 그렇다면 수직, 연직 방향에 예능을 했습니다. 연직 방향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연직 투상 운동과 맞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쓱 가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수평속도 성분만 있었죠. 수직속도 성분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쓱 내려오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숫자로 간단히 써놨습니다. V절을 사인 세타, V절 값이 40m/s로 쏘아 올릴게요. 사인 30도 하겠습니다. 사인 30이면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습니까? 2초에 도달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물었습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이라고 우리가 원래는 V0에 G분의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s면 1초에 도달하고 20m/s면 2초에 도달하는데 이 V0에 뒤에 사인 세타가 들어갈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네. 최고점 도달 시간 T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 물론 최고점까지 높이 H도 있겠죠. 최고점까지 높이 H는 원래 2G분의 V0에 제곱을 썼는데요. V0에 제곱을 썼는데 이제 V0에 사인 세타에 대한 이만큼의 제곱이 되겠네요. 최고점의 높이. 그렇다면 수평 도달 거리 R을 써볼까 하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 R을 쓰겠습니다. 이건 V0 코사인 세타에 대한 요 시간을 T라 쓴다면 2T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 입니다. 이 T를 어떻게 쓴다고? G분의 V0의 사인 세타를 쓰네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화장실 2분만 더 줄게요. 자, 여기서 아직 여러분들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안 배워봤을 텐데요.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걸 나누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 코, 사 요런 공식을 씁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 코, 사 됩니다. 나중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식인데 이건 코코사사가 나옵니다. 벌써 배웠습니까? 아, 우씨 청래들 배운 적이 없다 하던데. 뭐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그냥 둘 다 세타 써볼까?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잖아요. 그럼 이건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2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다시 고쳤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G분의 V0을 쳤고 사인의 2세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시킬 내용입니다. 사인 2세타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도 30도를 가지고 쓱 간 놈과 각도 60도를 가지고 쓱 간 놈은 수평 도달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한데요. 높이가 각도가 낮은 놈은 높이가 낮아요.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높이가 높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채공 시간이 노란 놈은 긴 되고 흰 놈은 채공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렇다면 수평 도달 거리 같은데 짧은 시간 만에 같은 거리가 간다는 것은 수평 속도 성분은 흰 게 빠른, 노란 놈은 수평 속도 성분이 느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농구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 같네요. 농구 때 꽤 낮게 슉 들어간 볼도 있고 굉장히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간 볼도 있습니다. 농구를 뭐 직접 해보거나 또는 농구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풍수를 하는 놈은요 사람들이 한참을 쳐다봐요. 물론 실제로는 얼마 안 걸립니다만 사람 체감상. 반면 낮은 슈터들은 금방 툭 들어가는 상황을 보는 거죠. 남성 농구 좀 했나요? 안 합니까? 그래서 제일 공기 저항력 없다면 제일 멀리 날린다면 45도 각도를 던졌을 때 45도 각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가겠습니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먼 훗날에 우리가 달에 가서 야구 게임을 한다면 45도 각도로 쏘아 올리면 가장 멀리 날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돌아가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점짜리 다 풀면 질문 받고 3짜리 그 다음 넘길게요. 시작하십시오. 화장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